깜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 아침 장 마감을 보면은 다우산업 1.47% 엄청난 급등을 했고요. 반면 나스닥 종합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제 PCE 발표가 되자마자 살짝 꺾이더니 장중에 엄청난 급락을 보이면서 장 마감은 살짝 말아 올려줬지만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더 큰 급락을 보였습니다. 최근 미장의 엄청난 상승으로 그것의 마지막 재료였던 PCE가 발표되고 더 이상 나스닥이 급등을 하지 않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장중에 수익권인 전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장 마감쯤 해서 포모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조금 싸졌으니까 장 마감에서 살짝 매수를 시작하면서 들어 올린 것이라고, S&P 500도 그렇고요. 들어 올린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백히 공포의 구간에서 공포를 이겨내고 고통을 느끼면서 매수한 자들의 즐기는 구간 또는 차익을 실현하는 구간이지, 이제 와서 조금 내렸다고 해서 막 들어갈, 비중을 크게 들어갈 시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내렸지만 이 CNN 공포지수란 지수 자체가 S&P 위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종가는 S&P가 0.38% 올랐기 때문에 어제 대비해서 1포인트 오른 67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공포지수가 67로 높아졌지만 역시나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70을 돌파하지 못했기에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단기적인 고점에서 5%씩 두 번에 걸쳐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제 발표된 근원 PC 그리고 PC를 살펴보면은 예보랑 동일한 3.5% 그리고 예보랑 동일한 3%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시장을 안도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왜 나스닥은 떨어졌냐? 어쨌든 이 지표라는 것은 이 지표가 발표될 당시에 시장 상황을 많이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식이 엄청난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근원 PC가 예보와 동일하게 나왔다고 하면 시장은 안도감에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 상황이 어떻습니까? RSI는 70 근처에 형성되어 있고 현재는 명확하게 주가가 싼 구간이 아니라 비싼 구간입니다. 어떤 종목을 봐도 주식은 지금 비싼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료 PC가 발표되자마자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해버린 것입니다. PC가 만약에 예보보다 더 낮았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급등했겠죠. 하지만 예보랑 동일하게 나와서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에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로 약간의 나스닥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옵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1시, 다가오는 새벽 1시죠.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 할배의 헛소리가 또 시작됩니다. 도대체 미국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맨날 뭘 해요. 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계속 오르게 또 뭘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이 본인 자신이 파월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파월이다. 물가도 잡고 인플레도 잡고 주식 시장도 잡아야 되는 파월이다. 본인이 파월이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굉장히 매파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 흐름을 보인다면 언제든 금리 인상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고려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파월이라는 사람은 이미 엄청난 부를 쌓았고 자신은 명예만 남기고 떠나면 되는 사람입니다. 최대한 물가와 인플레와 주가와 실업률과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잡아놔야 후세에 파월은 훌륭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다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지금 주가가 어떤 상황이죠? 급격하게 오르다가 약 1, 2주간 옆으로 흐르는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월이 만약에 오늘 금리 인하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주가는 다시 급등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물가는 오르고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물가는 오르고 또 지금까지 힘들게 겨우겨우 잡아놓은 이 골디락스가 다시 확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월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부로 증시는 조정의 시작의 신호탄을 터뜨릴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새벽 1시죠. 오늘의 미장은 새벽 1시부터 시작입니다. 11시 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새벽 1시부터 오늘의 미장은 시작됩니다. 새벽 1시까지 만약에 미장이 오른다. 그때는 주식을 잡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새벽 1시 전까지 미장이 급격히 오른다라고 하면 아주 초단기적인 숏의 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 1시까지 미장이 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조정폭이 파월의 발언 이후로 약간은 완화될 수도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6시에서 7시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나스닥 선물은 0.07% 보합권 눈치 보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푸드앤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S&P와 다우지수가 소폭 올랐기 때문에 푸드앤콜 옵션은 다시 0.80으로 낮아졌습니다. 어쨌든 좋은 상황인 건 뭐 맞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언급했죠. RSI 다이버전스. 주가는 내리는데 RSI는 올라간다.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인 반등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터치를 하고 일시적인 반등은 끝난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또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일시적인 반등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터치함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일시적인 반등은 이평선을 터치하고 다시 내리는 형국으로 끝났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하겠죠. 정하는 방향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오펙 플러스 원유 생산량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 합의. 통상적으로 감산에 대한 합의가 되면은 국제유가는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올랐지만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또 바로 훅 내렸어요. 만약에 오늘 또는 며칠 뒤에 이 이평선을 위로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확실한 나스닥의 조정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21선을 돌리는가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으니 조금은 예의주시만 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해야겠죠. 그럼 TQQQ 일봉 체크하겠습니다. 계속 11선을 터치하고 있네요. 어제는 장중 크게 내렸다가 다시 11선으로 복귀하였고 21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오게 된다면 바로 21선을 맞을 겁니다. 오늘 새벽 1시에 파월의 발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긴장해야 될 타이밍이죠. 뭐 속슬도 마찬가지고요. 속슬은 좀 더 힘이 없어요. 물론 조금 말아 올리긴 했지만 계속 11선을 터치한다는 것은 언젠간 깨겠다는 얘기예요. 시장 참여자들도 굉장히 피로감에 지쳐 있고 에라이 이것만 먹고 던지자 이런 마인드가 아주 팽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11선을 깨더라도 어쨌든 위에서 올라오고 있는 계속 추세가 상반이잖아요. 올라오고 있는 21선, 주황색 21선만 확실하게 지지해준다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지지해준다면 다시 마지막 랠리를 향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모든 롱의 비중을 던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까지 보고 있거든요. 불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불주는 황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속스 S, SQQQ, 숏의 일봉 보조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이 끝나고 MACD 빨간색이 뜨면은 양봉 빨간색이 뜨면은 일시적인 숏의 반등이 올 수 있는 자리고 나스닥은 조정이 올 수 있는 자리다. 지금 떴습니다. 보이시나요? 매우 작게 떴습니다. 보일랑말랑 살짝 떴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뜬다고 하더라도 숏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드디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그 반등의 끝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분홍색 이평선이죠. 계속 내려오고 있죠. 여기까지만 터치하고 다시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탄다면 오를 수 있는 폭이 작죠. 굉장히 짧게 드시고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짧게 드시고 나와야 한다는 말은 단타를 쳐야 된다는 것이고 단타를 쳐야 된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밤을 새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빨개져가지고 밤을 새고 내일은 토요일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쭉 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공부가 되니까요. 그리고 키움 개미, 키움 전사들의 순매수 일관 현황입니다. 실시간이고요. TSLL, 테슬라에 또 몰빵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계잡주 모음, ETF, 세배, TNA, 중소형주죠. 중소형주가 빅테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중소형주도. 하지만 빅테크에 비해서는 적게 올랐기 때문에 또 TNA가 유행인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빅테크가 더 좋아서 TNA는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지금 코인이 미쳤죠? 코인베이스 글로벌 또 이제서야 개미님들은 매수하기 시작하네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왜 꼭 다 오르면은 빌딩의 최고층에 입주하지 못해서 이렇게 날릴까요? 이런 매매법을 버려야 됩니다. 코인은 지금 분할 매도를 실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매매법, 이러한 사이클로 주식을 하면 절대로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죠? 올해 최고점 갱신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더리움, 이 장대 양봉, 엄청난 볼린저 밴드를 크게 돌파해버린 이 장대 양봉을 제외한다면 이더리움 또한 올해 최고점입니다. 윗꼬리, 여기는 윗꼬리였으니까요. 상황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인의 공포지수,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71이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대로 일봉 마감을 하고 이더리움 또한 이대로 일봉 마감을 한다면 코인의 공포지수는
75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코인의 공포지수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지 현재 75가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계속 영상의 끄트머리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인의 공포지수가 75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매도를 시작하겠다고요. 여러분 지금 뭐 하셔야 되죠? 분할 매도를 시작합니다. 실행에 옮기십시오. 현재 코인의 공포지수는 71이지만 이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일봉이 마감될 경우 코인의 공포지수는 75 이상이고 그것은 즉슨 현재가 75 이상이라는 거죠. 투자는 모두가 주식을 못 사서 안달할 때 그들에게 싸게 산 주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또 타점이 올 때까지요. 존버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히 치유된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조만간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조정이 오면은 확실하게 치유가 될 것입니다. 주식쟁이라면은 거쳐가야 할 단계죠. 피터 린치고요. 월가의 영웅이고 피터 린치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